일본 열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평생 쌀만 바라보고 살아온 일본의 한 남자. 한국 쌀을 맛본 순간 무너졌습니다. 자존심, 신념, 30년의 경력이 무너진 그날. 과연 한 그릇의 밥이 그의 인생을 뒤집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그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는 센스. 안녕하세요. 저는 나카무라 케니치입니다. 일본 니가타에서 태어나 쌀 품종 연구원으로 30년을 살았죠. 이제 63세, 퇴직 후 고향으로 돌아와 작은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맑은 아침 저는 항상 그랬듯 논을 살피러 나섰어요. 손바닥으로 흙을 만지며 온도를 확인하는 습관이 몸에 밴 지 오래입니다. 흙이 말해주는 신호를 읽는 것, 이것이 진정한 농부의 기술이라고 믿었죠. 케니치, 커피 가져왔어요. 아내가 보온병을 들고 논둑을 걸어옵니다. 62세의 그녀는 여전히 활기차고 다정하죠. 커피 한 모금의 쓴맛이 혀끝을 자극합니다. 쓴맛처럼 현실도 녹록지 않네요. 요즘 쌀값이 또 떨어졌대요. 시장에서 우리 쌀이 안 팔린다고. 아내의 말에 가슴이 무거워집니다. 니가타 고시히카리, 일본 최고의 쌀이라 자부했는데 이제는 찾는 이가 점점 줄어드는 현실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걱정 마. 우리 쌀은 최고야. 곧 알아볼 거야. 자신감 있게 말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텅 빈 창고를 바라보며 무거운 한숨이 절로 나왔죠. 집으로 돌아오니 손자료가 태블릿으로 무언가를 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한국에서 로봇이 농사 짓는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농사는 사람의 손으로 짓는 거야. 화가 나서 대꾸했습니다. 젊은 세대는 너무 기계에 의존한다고 생각했죠. 농사의 본질은 자연과 사람의 교감이라 믿었으니까요. 저녁 식사 후 농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나카무라 씨, 한국에서 열리는 농업 박람회에 다녀오시면 어떨까요? 우리 지역 대표로 견학단을 꾸리고 있는데 선생님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한국 농업? 견학? 웃기는 소리였습니다. 일본 쌀이 세계 최고인데 무엇을 배우겠다는 건지. 그러나 농협 사람의 목소리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죠. 우리 지역 쌀판로가 계속 막히고 있잖아요. 어떻게든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해요. 거절하려다 문득 아내와 손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내 고집을 잠시 접어두어야 할 때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다녀오겠어요. 하지만 그들이 우리보다 나은 게 있는지 직접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했지만 현실을 외면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창문 너머로 달빛이 스며드는 방에 누워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인생의 전부였던 논과 쌀, 그리고 가족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죠. 젊은 시절엔 새로운 품종 개발에 열정을 쏟았는데 언제부터인가 변화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내가 틀린 걸까요? 이 의문이 밤새 저를 괴롭혔어요. 다음 날 아침 여행 가방을 꾸리며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설렘인지 불안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죠. 료가 방에 들어와 물었어요. 할아버지, 정말 가세요? 그래, 직접 보고 와야지. 우리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료의 눈빛에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젊은 세대는 새로운 변화를 갈망하고 있었죠. 그들을 위해서라도 이 여행은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출발 당일 논을 한 번 더 둘러보았어요. 텅 빈 창고, 가뭄으로 갈라진 땅, 고령화된 마을. 이 모든 것이 변화가 필요하다고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손으로 흙을 움켜쥐었어요. 내가 틀린 건 아닐 텐데. 중얼거리며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30년 전 젊은 연구원 시절의 열정은 어디로 갔을까요? 언제부터 변화를 두려워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한국의 농업 기술에 대해 이토록 적대적인 마음이 들었을까요? 복잡한 감정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니가타의 논밭이 작게 보였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 제 자존심과 평생의 신념이 머물러 있습니다. 과연 한국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요? 변화의 바람이 저를 어디로 이끌지 그 시작점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자 서울의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죠.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모습에 잠시 압도됐어요. 니가타의 한적한 풍경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나카무라 씨, 이쪽입니다. 한국 농협에서 온 가이드가 손을 흔들었어요. 서툰 일본어였지만 친절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가이드를 따라 밖으로 나가자 서울의 활기찬 에너지가 저를 감쌌죠. 자동차들이 쉴 새 없이 도로를 달리고 사람들은 바쁘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박람회장은 내일부터 개장합니다. 오늘은 호텔에서 쉬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가이드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혼자 있고 싶은 마음도 컸습니다. 낯선 도시에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죠. 호텔에 짐을 풀고 근처 거리를 산책하기로 했어요. 저는 복잡한 마음을 안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거리 곳곳에 설치된 디지털 안내판, 깔끔하게 정돈된 거리, 무인 결제 시스템을 갖춘 상점들이 눈에 띄었죠. 모든 것이 세련되고 빠르게 움직이는 느낌이었어요. 카페에 들어가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서울의 풍경을 바라봤죠. 문득 30년 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젊은 연구원으로 일본 한국 농업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는 한국 농업을 얕잡아보는 마음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 보니 시간은 많은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나카무라 케니치 씨?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어요. 믿기지 않는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윤지영 박사님?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 전 함께 연구했던 한국농업연구소의 연구원이었습니다. 지금은 흰 머리카락이 섞여 있었지만 여전히 또렷한 눈빛과 온화한 미소를 간직하고 있었죠. 윤지영은 잠시 서 있다가 제 맞은편 자리에 앉았어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어쩐 일로 서울에 오셨어요? 그녀의 말투는 예전처럼 차분했습니다. 농업 박람회 때문에 왔어요. 농협에서 보내서. 솔직히 말하기가 조금 부끄러웠죠. 일본 농업이 한국에 배울 것이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 같아서요. 윤지영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내일 박람회에 갑니다. 우리 연구소 부스도 있거든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함께 둘러보시겠어요? 잠시 망설였지만 그녀의 따뜻한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죠. 감사합니다. 그때는 경쟁자였지만 이제는 친구죠. 윤지영의 말에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종종 연구 성과를 두고 경쟁하곤 했죠. 그 시절 그녀에게 특별한 감정이 있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당시 저는 연구에만 몰두했고 그 감정을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우리는 지난 30년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녀는 한국농업연구소 수석연구원이 되어 스마트 농업기술 개발에 힘써왔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이 자랑스러워 보였죠. 케니치 씨는 여전히 열정적이신가요? 그때 새로운 쌀 품종 연구에 얼마나 몰두하셨는지 기억해요. 제 마음이 살짝 무너졌습니다. 이제 퇴직했어요. 작은 농장을 운영하고 있죠. 제 목소리가 의도치 않게 쓸쓸하게 들렸어요. 그러시군요. 하지만 그것도 멋진 일이에요. 이론보다 실전이 더 중요할 때도 있으니까요. 윤지영의 말에 조금 위안을 얻었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했어요. 서울의 빌딩들이 하나둘 불을 밝히며 도시의 풍경이 변해갔습니다. 윤지영과 이별을 고할 시간이 됐죠. 내일 박람회장 입구에서 10시에 만나요. 그녀가 제안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마음속에 묘한 감정이 일렁였어요. 윤지영을 다시 만난 것은 분명 우연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말투, 미소, 그리고 따뜻한 눈빛이 30년 전 제 마음을 설레게 했던 그대로였죠. 호텔 방에 누워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봤어요. 비록 낯선 도시였지만 오늘 만남으로 인해 이 여행이 조금 덜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내일은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한국의 농업기술, 그리고 윤지영과의 재회가 제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상상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호텔 조식 뷔페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어제 윤지영을 만난 일이 마음에 작은 설렘을 불러왔던 탓이겠죠. 내 나이에 이런 감정이라니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조식은 한국식과 서양식이 함께 준비되어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밥과 국, 반찬이 있는 한국식 코너로 발길이 향했습니다. 밥을 그릇에 담고 테이블에 앉았어요. 습관처럼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죠. 그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입안에 퍼지는 쌀의 향과 맛이 너무도 강렬했어요.
부드러우면서도 쫀득한 식감, 은은하게 퍼지는 단맛이 혀끝을 자극했습니다. 이게 쌀밥이야? 무심코 중얼거렸죠. 우리 니가타 고시히카리와는 분명 달랐습니다. 제가 평생 최고라고 자부했던 일본 쌀과는 다른 맛이었어요. 믿기지 않아 다시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습니다. 착각이 아니었어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근처에 서 있던 호텔 직원에게 물었어요. 이 쌀은 어디서 온 거죠? 직원은 친절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쌀이에요. AI 스마트팜에서 재배한 쌀입니다. 요즘 호텔 고객들이 아주 좋아하세요. 스마트팜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기계로 재배한 쌀이 이렇게 맛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순간 공허함이 밀려왔죠. 평생 자랑스럽게 여겨온 일본 쌀에 대한 자신감이 한순간에 흔들렸어요. 고시히카리보다 나은데? 이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자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마치 제 고향과 평생의 신념을 배신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사실은 사실이었죠. 이 쌀은 놀라울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밥그릇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틀린 건가? 우리가 고집해온 전통 농법, 그리고 일본 쌀의 우수성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건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로비에서 윤지영을 기다렸어요. 그녀는 정확히 약속 시간에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죠. 나도 모르게 그녀의 모습에 눈길이 오래 머물렀어요. 잘 주무셨어요? 윤지영이 밝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방금 조식에서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제 말에 윤지영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직원이 말하길 AI 스마트팜에서 재배한 쌀이라던데 맛이 어땠나요? 윤지영의 눈이 반짝였어요. 솔직히 맛있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조차 배신처럼 느껴졌지만 거짓말할 수 없었어요. 윤지영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박람회에서 그 비밀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갈까요? 택시를 타고 박람회장으로 향했어요. 차창 밖으로 서울의 거리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윤지영은 제게 한국 농업의 현재 상황을 설명해 주었죠. 우리도 농촌 고령화,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기술 도입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죠. 그녀의 말을 들으며 니가타의 상황과 얼마나 비슷한지 깨달았습니다. 농촌 문제는 국경을 초월한 공통의 문제였어요. 박람회장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는 미래농업, 스마트한 혁신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입장하자마자 사람들의 활기찬 움직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각국에서 온 참관객들, 최첨단 농업 기기를 선보이는 기업들, 그리고 열정적인 젊은 농업인들이 눈에 띄었죠. 윤지영은 자연스럽게 제 팔을 이끌며 한국농업연구소 부스로 안내했어요. 여기서 잠시 제 동료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연구소 부스에서 만난 젊은 연구원들은 모두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농업의 미래에 대한 확신과 열정을 볼 수 있었어요. 문득 젊은 시절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한때 저렇게 열정적이었는데 언제부터 변화를 두려워하게 되었을까요? 케니치 씨, 이제 스마트팜 시연장으로 가볼까요? 아까 드신 쌀이 어떻게 재배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윤지영의 제안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한편으로는 두려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알고 싶었습니다. 내 평생의 신념을 뒤흔든 그 맛있는 쌀의 비밀을 말이죠. 시연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이 순간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아침에 먹은 밥 한 숟가락이 불러온 충격은 단순한 맛의 차이를 넘어 제 미래를 바꿀지도 모를 큰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것 같았습니다. 윤지영을 따라 스마트팜 시연장으로 들어섰습니다. 넓은 홀 한가운데 투명한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공간이 있었어요. 그 안에는 푸른 벼가 자라고 있었죠. 처음에는 그저 실내에서 자라는 벼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연구소의 스마트팜 모델입니다. 윤지영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완전 자동화된 환경 제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죠. 유리벽 너머로 작은 기계들이 논 사이를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센서가 달린 장치들이 벼의 상태를 확인하고 물과 영양분을 공급하는 모습이었어요. 그 정밀함에 저도 모르게 감탄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드론은 작물의 상태를 분석해요.
윤지영이 가리킨 곳을 보니 작은 드론이 벼 위를 날고 있었죠. 질병이나 해충을 초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곳에만 정확히 약을 살포합니다.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런데 이런 건 대규모 기업농만 가능한 것 아닌가요? 윤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소규모 농가도 충분히 도입할 수 있는 기술이 되었죠. 협동조합 형태로 장비를 공유하기도 합니다. 다른 부스로 이동하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중앙에는 로봇팔이 쌀 포대를 정확하게 옮기고 있었습니다. 자동 분류 시스템을 통해 품질에 따라 쌀을 분류하는 모습이었죠. 이런 기술 덕분에 고령 농민도 가능해요. 윤지영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신체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농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의심이 들었어요. 저건 대규모 농장 이야기야. 우리 같은 농가는 못해. 윤지영은 제 눈을 바로 보며 말했어요. 케니치 씨, 우리는 처음부터 모든 걸 바꾸자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부분만 적용해도 효과가 있어요. 그 말에도 저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지켜온 방식을 바꾼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박람회장 한쪽에서는 자동 물관리 시스템을 시연하고 있었어요. 토양 센서가 수분 상태를 감지하고 필요할 때만 물을 공급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물 사용량을 30% 절약하면서도 더 건강한 벼를 키울 수 있다는 설명이었죠.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지영이 물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효율적이긴 하네요. 하지만 농부의 감각으로 물을 주는 것과는 다른 거겠죠. 맞아요.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센서가 24시간 모니터링하니 가뭄이나 홍수 피해도 줄일 수 있어요. 농부의 경험과 기술이 만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다음 부스에서는 인공지능이 기상 데이터를 분석해 최적의 파종 시기를 알려주는 시스템을 보았어요. 과거 50년간의 날씨 데이터와 작황 정보를 바탕으로 예측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우리 같은 노련한 농부는 필요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제 질문에 윤지영은 미소를 지었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시스템은 농부의 지식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죠. 경험을 보완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의구심이 있었어요. 우리 같은 작은 농가가 이런 첨단 기술을 도입할 수 있을까? 비용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윤지영은 제 표정을 살피더니 작은 부스로 안내했어요. 거기서는 소규모 농가를 위한 간단한 스마트팜 솔루션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초기 비용이 적고 점진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죠.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어요. 저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단순한 시스템이었어요. 전문 지식 없이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좋아 보이긴 하지만 우리 현실과는 달라요. 윤지영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첫 발을 내딛는 게 가장 어려워요. 하지만 그 첫 걸음이 미래를 만듭니다. 하루 종일 박람회를 둘러본 후 카페에서 휴식을 취했어요. 머릿속은 온통 오늘 본 기술들로 가득 찼습니다. 분명 놀라운 것들이었지만 제 농장에 적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었죠. 솔직히 말해주세요. 이런 기술들이 정말 소규모 농업의 미래가 될 수 있을까요? 윤지영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어요. 모든 농장이 같은 방식으로 변화할 필요는 없어요.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찾는 게 중요하죠. 전통과 혁신이 조화를 이루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모든 것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개선하는 것. 그것이 저와 같은 농부에게 필요한 접근법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오늘 본 기술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완전히 받아들이기는 힘들지만 완전히 거부하기도 어려운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농업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었어요. 일본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얀 구름 위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마치 제 농업 인생의 황혼과 겹쳐 보였죠. 한국에서 본 것들은 분명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농장에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는 의문이었어요. 니가타 공항에 도착하자 익숙한 고향의 냄새가 반겨주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펼쳐진 논밭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황금빛 벼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빈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죠. 집에 도착하자 아내와 손자료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료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제 여행 가방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선물을 기대하는 듯 했죠. 저는 피곤한 미소를 지으며 한국에서 사온 과자를 건넸어요. 료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할아버지, 한국은 어땠어요? 로봇 농부도 봤어요? 료의 질문에 대답하기가 망설여졌어요. 솔직히 말하면 놀랐던 것들이 많았지만 아직 제 마음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이야기해 줄게. 지금은 좀 쉬고 싶구나. 료의 실망한 표정이 마음에 걸렸지만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이틀 후 지역 농민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커뮤니티 센터에 모인 농부들은 대부분 저와 비슷한 연령대였어요. 모두 농업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케니치, 한국에서 뭐 특별한 거라도 봤나? 오랜 친구 타나카가 약간 비꼬는 투로 물었어요. 다른 농부들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제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어요. 놀라운 기술들이 많았어. 스마트팜이라는 시스템은 정말 효율적이더군. 고령 농민도 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도와주는 기계들이 있었지.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애들도 농사 안 짓겠다는데 정부는 무관심하고. 미야모토 씨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의 세 아들은 모두 도시로 떠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맞아, 우리가 죽으면 인호는 다 황폐해질 거야. 다른 농부가 덧붙였어요. 무거운 침묵이 모임을 감쌌습니다. 모두가 같은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죠.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니 아들 타카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도시에서 일하다 가끔 집에 오는 그가 오늘은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거실 테이블에는 농업 잡지가 펼쳐져 있었어요. 표지에는 스마트 농업의 시대라는 제목이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한국에서 스마트 농업 기술을 보고 오셨다면서요? 타카시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열정이 담겨 있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꽤 인상적이었어. 우리 농장에도 기술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 잡지에도 나와 있어요. 소규모 농가를 위한 솔루션도 있대요. 제 눈썹이 찌푸려졌어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야.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야. 우리는 지금까지 잘해왔어. 타카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버지, 언제까지 옛날 방식만 고집하실 건가요? 쌀값은 계속 떨어지고 인력은 부족하고 이대로 가다간 농장도 문 닫게 될 거예요. 우리 방식이 맞다.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키운 쌀은 누구보다 맛있어. 내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방식이야. 타카시는 실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맛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생존의 문제입니다. 아버지가 변화를 거부하시면 료의 세대에는 이어갈 농장도 없을 거예요.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아내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희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타카시는 한숨을 내쉬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세게 닫히는 소리가 가슴을 울렸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 분위기는 어색했어요. 아무도 낮에 있었던 언쟁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 긴장감은 여전히 공기 중에 감돌았습니다. 손자료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우리 농장에도 미래 있어요? 그 순수한 질문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대답을 망설이는 제 모습이 료의 눈에는 어떻게 비칠까요?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변화가 필요한 걸까요? 우리 가족의 농업 전통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답을 찾지 못한 채 밤은 깊어갔습니다. 서재에 앉아 한국에서 가져온 박람회 자료들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데도 잠은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과 아들 타카시와의 언쟁이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내와 료에게 한국 쌀을 맛보여주면 어떨까? 다음 날 아침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인터넷을 하는 건 익숙하지 않았지만 손자료가 알려준 대로 따라해 보았어요. 검색창에 한국 쌀 직구라고 입력했죠.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주문에 성공했습니다. 일본까지 배송하는데 일주일이 걸린다고 했어요. 정확히 일주일 후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깔끔하게 포장된 흰 쌀이 있었습니다.
포장지에는 스마트팜에서 재배한 프리미엄 쌀이라고 적혀 있었죠. 진공 포장을 뜯자 은은한 향기가 올라왔어요. 서울 호텔에서 맡았던 그 향기였습니다. 뭘 그렇게 보고 계세요? 아내가 부엌에서 나와 물었어요. 한국에서 쌀을 주문했어. 오늘 저녁에 한번 해볼까? 제 말에 아내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일본 쌀 외에 다른 쌀을 집에 들인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정말요? 당신이? 아내의 눈에 호기심이 어렸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변화가 필요했어요. 적어도 직접 비교해봐야 판단할 수 있을 테니까요. 저녁 시간 아내는 평소처럼 밥을 지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2개의 밥솥을 사용했어요. 하나는 우리 논에서 수확한 쌀, 다른 하나는 한국에서 주문한 쌀이었죠. 밥이 완성되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타카시도 아직 집에 머물고 있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시식회를 하려고 해. 제 말에 료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시식회요? 료가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쪽은 우리 논에서 수확한 쌀이고 저쪽은 한국에서 온 쌀이야. 맛을 비교해보자. 타카시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제안을 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나 봐요. 모두 조용히 밥을 각각 한 숟가락씩 떠서 맛보았습니다. 향이 다르네요.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달콤한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아요. 료는 신중하게 맛을 음미했습니다. 할아버지, 한국 쌀이 더 찰진 것 같아요. 쫀득쫀득해요. 타카시도 맛을 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확실히 식감이 다르네요. 우리 쌀도 맛있지만 이건 다른 매력이 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 쌀을 입에 넣었습니다. 서울에서 느꼈던 그 충격이 다시 밀려왔어요. 분명 맛있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죠. 밥 한 알 한 알에서 느껴지는 단단함과 쫀득함, 그리고 은은하게 퍼지는 단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졌어요. 이건 쌀이 아니라 기술의 맛이구나. 무심코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에 가족들이 제 얼굴을 바라봤어요. 무슨 뜻이에요, 할아버지? 료가 물었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이 쌀은 단순한 품종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농법과 최첨단 기술의 차이였죠. 제 평생의 신념이 이 식탁 위에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 쌀은 우리가 믿어왔던 방식과는 다른 방법으로 재배된 거야. 스마트팜이라는 첨단 기술로 키운 쌀이지. 제 목소리에는 씁쓸함과 감탄이 함께 묻어났습니다. 타카시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아버지, 기술이 맛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이건 전통 농법의 지혜와 현대 기술이 만난 결과물일 뿐이죠. 그 말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오랜 경험과 지식이 새로운 방법으로 표현된 것이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진화한 형태였죠. 료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미래의 맛인가 봐요. 정말 맛있어요. 손자의 순수한 반응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료에게 이것은 단순한 맛의 차이가 아니라 호기심과 가능성의 세계였습니다. 미래를 향한 희망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 쌀과의 2번째 만남은 제 마음속에 작은 변화의 씨앗을 심었어요. 완전히 받아들이기는 아직 어려웠지만 가능성을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료의 눈빛에서 본 희망, 그것이 제게는 가장 큰 울림이었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한국 스마트팜 기술과 우리 농업의 현실을 비교하며 밤잠을 설치는 날도 많았습니다. 가족과 함께 한국 쌀을 맛본 이후 무언가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아침 지역 농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현지 방송국에서 농업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 중인데 한국농업박람회 견학단 대표로 인터뷰를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문득 이것이 제 생각을 알릴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터뷰하겠습니다. 제 대답에 아내가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인터뷰 당일 작은 방송국 스튜디오에 도착했습니다. 간단한 메이크업을 하고 카메라 앞에 앉았어요. 긴장된 마음에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그래도 말하고 싶은 것들이 분명했어요.
오늘은 나카무라 케니치님을 모시고 한국 농업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한국 견학 후 어떤 인상을 받으셨나요? 질문을 받자 잠시 침묵했습니다. 머릿속에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보수적인 농부들의 반응, 타카시와의 갈등, 그리고 료의 순수한 눈빛까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쌀 맛있었습니다. 우리 농업 기술 없인 못 버틴다고 생각합니다. 스튜디오에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진행자도 이런 솔직한 대답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이어지는 질문에도 솔직하게 답했어요. 스마트팜 기술의 효율성, 소규모 농가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무엇보다 젊은 세대에게 농업의 미래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 마음은 묘하게 가벼웠어요. 오랫동안 가슴에 품어왔던 생각을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해방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닥칠 반응이 두렵기도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전화가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인터뷰를 본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예상대로 비난이 많았습니다. 케니치가 변절했다, 일본 농업을 배신했다 같은 말들이 들려왔죠. 특히 나이 든 농부들의 반응이 심했습니다. 오후에는 농협회의가 있었어요. 회의장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대부분의 노인 농부들은 제게 등을 돌렸어요. 하지만 의외로 젊은 농부 몇 명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나카무라 씨, 정말 용기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기술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에 조금 위안을 얻었어요. 모두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단지 목소리를 내지 못했을 뿐이었죠. 집에 돌아오니 아들 타카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아버지, 인터뷰 봤습니다. 정말 멋있었어요. 이제 같이 시작해요. 타카시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원했던 것이었어요. 아들과 함께 농장의 미래를 고민하는 것. 세대 간의 벽을 허무는 것이었죠. 저녁 무렵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한국에서 윤지영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케니치 씨, 인터뷰 영상을 봤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인터넷에 올라왔더라고요. 우리 연구소 분들도 모두 봤어요. 케니치 씨 같은 분이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그녀의 따뜻한 말에 용기가 생겼어요. 윤지영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케니치 씨도 변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변화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요. 그 말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저는 항상 변화를 거부해왔어요. 낯선 것을 두려워했죠. 하지만 때로는 변화가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다음 날 지역신문에 제 인터뷰 내용이 크게 실렸어요. 전통 농부가 말하는 농업의 미래라는 제목이었죠. 기사를 본 사람들의 반응도 갈렸습니다. 여전히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동의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었어요. 도시에서 농사를 배우러 귀촌한 젊은이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제 농장을 보고 싶다고 했어요. 농업과 기술을 어떻게 결합할 수 있을지 의견을 나누고 싶다고 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들의 열정과 아이디어에 저도 점점 힘을 얻었습니다. 한 달 후 지역 농협회의에서 소규모 농가를 위한 스마트팜 시범 사업을 제안했어요.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끝까지 제 의견을 밀고 나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어요. 우리 농업의 미래를 위해 목소리를 내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인터뷰 이후 제 삶은 많이 달라졌어요.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때 깊었던 아들과의 갈등이 해소되었다는 점이었어요. 우리는 이제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인터뷰 이후 변화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주위의 시선은 여전히 따갑지만 제 마음은 이미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아들 타카시와 함께 농장의 변화를 계획했습니다. 작은 규모지만 스마트 기술을 도입해보기로 했죠. 첫 단계로 농협에 지원을 문의했어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실망스러웠습니다. 나카무라 씨, 올해 예산은 이미 다 배정됐어요. 내년에 다시 신청해보세요. 타카시가 분노했지만 저는 오히려 담담했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농업사회는 그만큼 변화에 보수적이었습니다.
제 인터뷰가 불러일으킨 파문을 감안하면 당연한 결과였죠. 그날 저녁 타카시와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눴어요. 아버지, 이대로 포기할 건가요? 아니, 다른 방법을 찾아볼 거야.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그 방법이 무엇인지는 저도 모르겠더군요. 다음 날 오후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국에서 윤지영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케니치 씨, 잘 지내셨어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일인가요? 궁금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우리 연구소에서 일본 소규모 농가를 위한 테스트 프로그램을 시작해요. 첨단 장비를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젝트인데 케니치 씨 농장이 첫 번째 대상입니다. 믿기지 않아 다시 물었어요. 정말인가요? 우리 농장에요? 네, 케니치 씨의 용기 있는 발언이 큰 역할을 했어요. 테스트 장비라도 보내드릴게요. 다음 주에 우리 기술팀이 방문할 예정입니다. 전화를 끊고 가족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특히 손자료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 눈빛에는 농업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약속대로 일주일 후 한국에서 기술팀이 도착했어요. 그들은 우리 논에 토양 센서와 자동 물 공급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물 공급량과 토양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죠.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생각보다 사용법은 간단했습니다. 이 앱으로 토양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물이 필요할 때만 자동으로 공급되죠. 기술자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 농부의 경험으로 물을 언제 줘야 할지 감으로 알고 있었지만 과학적인 데이터로 확인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어요. 우리 농장의 변화는 마을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호기심 많은 농부들이 하나둘 찾아와 시스템을 구경했어요. 대부분은 반신반의하는 눈빛이었지만 몇몇 젊은 농부들은 진지하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카무라 씨,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아직 수확해보진 않았지만 물 사용량은 확실히 줄었어. 그리고 무엇보다 료가 농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게 가장 큰 변화야. 시간이 흘러 첫 수확의 계절이 왔습니다. 스마트 시스템을 사용한 논과 전통 방식으로 재배한 논 두 구역으로 나눠 실험했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스마트 시스템을 적용한 구역의 쌀은 알이 더 균일하고 단단했어요. 수확량도 약 15% 증가했습니다. 품질 검사 결과도 좋았어요. 품질이 좋네요. 특히 단백질 함량이 적절해 밥맛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사관의 말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농민 모임에서 수확 결과를 공유했어요. 여전히 비판적인 시선도 있었지만 결과 앞에서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죠. 몇몇 농부들은 적극적으로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서서히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윤지영에게도 좋은 결과를 알렸습니다. 그녀는 기뻐하며 말했어요. 축하해요, 케니치 씨.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내년에는 더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소식을 들은 타카시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버지, 회사를 그만두고 농장으로 돌아오려고 해요. 함께 새로운 농업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아들의 결정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농장이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는 것, 이것이 제가 가장 바라던 일이었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논두렁에 앉아 저물어가는 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료가 학교에서 돌아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학교 과제물이 들려 있었어요. 미래의 직업이라는 제목의 글이었죠. 할아버지, 제 글 좀 봐주세요. 저는 미래의 스마트 농부가 되고 싶다고 썼어요. 그의 글을 읽어내려가며 미소가 번졌습니다. 료는 할아버지의 농장에서 배운 전통 농법과 현대 기술을 결합해 더 나은 농업을 만들고 싶다고 썼어요. 그의 순수한 꿈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농장에도 미래 있죠? 료의 질문에 이번에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었어요. 그래, 있어. 농업은 기술로 지키고 마음으로 이어가는 거야. 논 너머로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변화는 용기 있는 한 사람, 작은 시도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저였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비록 작은 성공이지만 이것이 희망의 시작이었어요. 우리 농업의 미래를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이번 영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제작소 감동 나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